북한 입장에서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게 유리할까요? 트럼프죠. 북한 입장에서는 100%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유일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트럼프는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뺄 거예요. 빼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전쟁이다라고 TV 토론에서 얘기를 했고, 저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저는 보수주의자인데, 그럼 트럼프도 보수주의자잖아요. 근데 굉장히 트럼프가 두렵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이걸 굉장히 단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 보수 진영에서 같은 보수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막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판단하기에 트럼프는 보수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라이예요, 트럼프는.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트럼프는 동맹에 대한 어떤 그 동맹의 가치를 이해한 능력도 부족하고 한미 동맹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것이 동북아 그 안보 균형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중국의 남하를 막는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괴롭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나토에도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만약 미국이 발을 빼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는 질 수밖에 없어요. 나토가 아무리 총동원돼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이 나토라는 것들도 굉장히 나이브하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해온 적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나토는 굉장히 뭘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순식간에 밀립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확장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사라져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만약 우크라이나가 패한다면 그것은 나토의 패배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대외 정책 패배이기도 해요. 하지만 트럼프는 그러한 어떤 미국의 그 대외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립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찰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하지 않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권위주의 국가들의 급부상,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다라는 것.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세계 지도를 보거나 혹은 세계 질서를 들여다봤을 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수준과는 굉장히 다른 세계가 되어 있을 거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한반도 문제만 고착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저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왜 김정은에게 호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굉장히 자신의 프렌드라고 생각하고 둘인 또 친서도 몇 번 주고받는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다시 당선이 된다면 우리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에도 정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자체 핵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게 남은 선택지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하고 북한과 손을 잡고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해주는 식의 평화협정도 맺어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저희로서는 남은 선택지는 사실 자체 핵무장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오히려 자체 핵무장을 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차라리 기회다. 이럴 때 우리도 핵무장을 하는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핵무장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일단 먼저 이 점은 확실하게 해두고, 핵무장은 만약 우리가 핵무장을 시도하게 될 경우 정말 많은 제재와 비난 이런 걸 받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우리한테 그 명분을 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어떤 그 안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이고 미국이 제공해주는 핵 우산이란 말이죠. 우리는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북한 1대1로 안보 균형을 놓고 보면 우리는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북한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K2 전차든 K9 자주포든 아무리 현대적이고 삐까뻔쩍한 무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핵무기 한 방이면 모든 게 다 가로가 돼서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이거든요. 안보에서. 그걸 메꿔주는 게 한미동맹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한미동맹의 그 근본을 흔들고 또 워싱턴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 사이에 맺었던 그 워싱턴 합의가 있잖아요. 그 워싱턴 합의가 결국은 어떤 핵무장에 대한 핵무기의 어떤 그 포괄적인 운영에 대한 그 협의점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걸 격화시키고 우리의 어떤 그 핵 우산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흔들게 된다면은 우리는 사실 믿을 수 있는 게 빠르게 핵무기를 만드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유지가 됐었던 그 안보 균형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보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게 당장 뭐 우리한테 당장 내일 우리 머리에 핵무기가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 경제도 굉장히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안보적으로 이렇게 불안한데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시작이 될 것이고 저는 그래서 자체 핵무장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슬프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로 보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보여준 그리고 인터뷰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결국은 미국의 시대가 끝나고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80대 노인 둘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강한 나라의 대통령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봐요. 미국에 뭐 젊은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뭐 세계 경찰의 역할을 했던 미국이, 그러니까 어떤 유일 체제였잖아요. 미국 패권 중심의 유일 체제 하에서 우리도 굉장히 많은 수혜를 입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만약 그 유일 패권 체제가 흔들리게 되고 미국이 그것을 뭐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유일 체제 덕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던 모든 국가가 다시 안보 전략을 짤 거라고 봐요. 일본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특히나 가장 시급한 문제 대만도 그럴 거예요. 대만도 지금 미국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지, 만약 미국이 대만에서 잠깐 눈길을 돌리게 되면 대만은 아마 내일 당장 못 킬걸요?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의 그 안보 지형 그리고 이 균형이 정말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구상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될지도 물론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오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기로 지금 저는 민주주의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봐요. 권위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고, 특히나 유럽에서는 지금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급했던 그 난민 정책의 여파로 극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이 극우주의라는 것은 결국 민족주의인데, 민족주의로 다시 회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의 그 민주주의의 그 기반이 되는 것들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 민주주의는 다양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데 그 다양성이 흔들리게 되고 민족주의로 돌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또 다른 그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민족주의가 도래하게 됨으로 인해서 가장 또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들이 다자 체계예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는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이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다자 협력 체계, 뭐 EU라든가 뭐 나토라든가 여러 다자 협력 체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다자 협력 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민족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뭐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 뭐 협력이라 이런 것들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 진영의 큰 위협이 될 것이고, 권위주의 국가들은 아예 처음부터 민족주의였어요. 그렇잖아요. 권위주의 국가가 어디 다양성을 포용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터키 보세요. 터키, 뭐 중국, 뭐 이란, 엄청난 순혈 민족주의 국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정말 저도 재미있게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도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